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의 손에는 2025년 8월 14일에 발행된 아바코 반기 보고서랑 또 아바코 기업 심층 분석 가이드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네, 최신 자료들이죠. 이걸 바탕으로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쪽 강자였던 아바코가 있잖아요. 그렇죠. FPD 쪽. 네, 이 회사가 어떻게 2차 전지, 또 반도체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넓히면서 뭐랄까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속살이랑 미래 가능성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 청취자께서도 아바코의 현재 위치 그리고 잠재력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바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핵심 기술 역량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전혀 다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은 또 이 변화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는지 그 간극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간극이요? 네. 이게 단순한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음, 기술적인 뿌리를 공유하는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바코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밑그림부터 그려보죠. 2000년에 설립됐고 네,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죠. 평판 디스플레이, FPD 제조 장비로 시작해서 2005년에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여기까지는 뭐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FPD 공정 중에서도 진공 상태에서 얇은 막을 입히는 거 있잖아요. 증착 장비. 아, 증착 장비? 네, 그거랑 공정 자동화 장비 이런 분야에서 기술력을 꽤 인정받았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20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2020년대요. 네,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투자가 확 몰렸다가 또 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꽤 뚜렷하거든요. 그렇죠. 변동성이 좀 크죠. 근데 이 주기적인 변동성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분석 가이드랑 반기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요. 2차 전지, 반도체, 심지어는 그 초소형 부품인 MLCG LCG. 제조 장비까지 MLCC요? 네, 그런 첨단 기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아주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아니, 디스플레이 장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당연히 쉽지 않죠. 분석 가이드 보니까 기술 인접성이라는 키워드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혹시 아바코 변화의 핵심 열쇠? 뭐 이런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술 인접성, 이 개념이 아바코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아, 그래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밑바닥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자기들이 최고 수준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방막 증착 기술하고 또 고밀도 압연 기술. 이 두 가지 강력한 DNA가 있는데 이걸 조금씩 변형하고 응용해서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죠. 아하, 원래 잘하던 걸 활용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패널에 얇은 막을 아주 정밀하게 입히던 그 진공 증착 기술, 이거는 반도체 웨이퍼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필름이나 유리 기판 같은 걸 정밀하게 누르고 감던 기술은 2차 전지, 전극 만들 때 필요한 압연, 그러니까 롤프레스 기술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 연결고리가 있군요. 네. 분석 가이드에서도 이 전략 덕분에 신규 시장 진입할 때 리스크나 R&D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영리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뭐랄까 문어발이 아니라 뿌리가 쭉 연결된 나무처럼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비유가 적절하시네요. 그럼 먼저 여전히 아바코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사업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그래야죠. 반기 보고서를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체 매출의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니까 이 중요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바코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캐시카우죠. 캐시카우. 주력 제품은 역시 LCD나 OLED 패널 만들 때 꼭 필요한 스포터 장비 아시죠? 네, 스포터. 그리고 특히 열이나 산소에 민감한 그 OLED 유기물 다룰 때 쓰는 인라인 진공 이송 시스템,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오랜 업력이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그 중국의 대표 패널 업체죠. BOE. 아, BOE 빼놓을 수 없죠.
이 BOE와의 관계가 상당히 깊어 보여요. 분석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에 BOE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바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BOE와의 관계는 현재 아바코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또 동시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이자 리스크다. 네, BOE가 차세대 IT 기기용 패널 시장을 겨냥해서 8.6세대 OLED 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때 아바코가 그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딱 낙점된 거는 분명 큰 호재죠. 실제로 2024년 6월에요. BOE랑 대규모 OLED 인라인 진공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분석 가이드에서는 이게 바로 2025년에 아바코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다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군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특정 고객, 특히 단일 국가, 중국의 대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이거는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석 가이드가 놓치지 않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BOE 수주가 단기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숙제죠. 자, 그럼 이제 아바코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9월에 관련 사업부를 만들고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술 인접성 전략이 빛을 발하는 거죠. 아, 또 나오네요. 기술 인접성. 네, 아바코는 디스플레이 필름 같은 거 다루던 그 롤투롤 기술 노하우 있잖아요. 그걸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적용한 겁니다. 롤투롤 기술을요? 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고 전극 활물질을 아주 균일하고 강하게 눌러주는 롤프레스, 롤프레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넓은 전극을 배터리 규격에 맞게 아주 정밀하게 잘라내는 슬리터. 슬리터. 이 두 가지 개발에 성공한 거죠. 아, 롤프레스랑 슬리터. 네, 반기 보고서 보면 2022년 8월에 이미 롤투롤 장비 개발을 완료했고요. 분석 가이드에서는 더 나아가서 2024년 7월에는 국내 주요 배터리 고객사랑 1000 롤프레스, 슬리터 공급 계약까지 맺었다고 나와요. 와, 실제 계약까지. 네, 단순 연구 개발을 넘어서 실제 수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경북 상주에 2차 전지 전용 공장까지 완공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냥 생산 능력 늘린 거 이상으로 봐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상주 공장 완공은 단순히 생산 공간 늘린 걸 넘어서요. 아바코가 2차 전지 장비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진심이다. 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또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분석 가이드에서는 이걸 가치 이동, 밸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가치 이동이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자동화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전지 물류 장비 같은 걸 공급하면서 시장에 발을 들였지만 이제는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고 부가가치가 큰 롤프레스 같은 핵심 공정 장비 업체로 본격적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아하. 이게 성공한다면 단순히 매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하고 핵심 고객사랑 파트너십 강화하는 것까지 뭐랄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디스플레이에서 2차 전지로의 가치 이동. 어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미래를 위한 준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나 MLCC 제조 장비 개발 소식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아직 좀 초기 단계인 거죠? 네, 현재로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해요. 어떤 점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SHG, 이게 Second Harmonic Generation, 제2 고조파 생성이라는 건데요. SHG요? 네, 이 광학 기술을 이용해서 비파괴 방식으로 웨이퍼를 검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분석 가이드에 따르면 이 기술은 기존 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웠던 웨이퍼 내부 방막의 아주 미세한 결함이라든지 계면 특성까지 분석할 수 있어서 차세대 반도체 수율 향상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와, 대단한 기술인데요. 네, 성공한다면 아바코의 기술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뭐랄까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생산에 필요한 적층기, 커팅기 같은 핵심 장비 개발도 완료해서 판매에 나섰다는 점도 아바코의 기술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바코를 둘러싼 시장 환경, 그리고 경쟁 상황을 좀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2025년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요. 특히 중국발 투자가 기대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조사업체 OMDI 자료를 인용한 그 반기 보고서 내용이나 분석 가이드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같은 IT 기기에도 OLED 패널 채용이 늘어나면서 중국 패널 업체들이 8.6세대 OLED 라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IT 기기용 OLED? 네, 특히 2025년에는 전체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액 중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4%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요. 84%요? 거의 다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코는 BOE와의 그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런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2차 전지 장비 시장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분석 가이드에서도 PNT나 CIS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분명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특히 그 롤프레스나 코터 같은 전극 공정 장비 분야에서는 PNT가 오랜 기간 시장을 선도해온 강자거든요. 그렇죠. PNT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분석 가이드가 제시한 기술 투자 지수라는 지표가 상당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기술 투자 지수요.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시가총액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기술력 점수로 나눈 값인데요. 이 지수가 낮을수록 현재 시장 가치가 보유한 기술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낮을수록 저평가다. 네. 근데 아바코의 기술 투자 지수가 58.4예요. 경쟁사인 PNT는 193.4고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훨씬 낮죠. 그럼 이게 기술력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바코는 PNT 같은 기존 강자들하고 어떻게 경쟁 우위를 만들어가려고 할까요? 분석 가이드의 해석에 따르면요. 아바코는 PNT랑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 네, 즉 PNT가 강점을 보이는 코팅 장비보다는 아바코가 디스플레이 사업하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초정밀 제어 기술이나 대면적 고진공 환경에서의 공정 노하우 이런 걸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마이크로미터, 뮤 수중에 두께 균일성이 요구되는 롤프레스라던가 네네. 아니면 정밀 커팅이 중요한 슬리터 같은 특정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인 거죠. 아,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한다? 그렇죠. 자신들의 강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틈새 시장에서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재무 성과 그리고 가치 평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2025년의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NH투자증권 리포트를 인용한 분석 가이드에 따르면 매출 3,512억 원, 영업이익 298억 원을 예상했던데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 2024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매출은 70% 이상, 영업이익은 2배 이상 급증하는 정말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와, 70% 2배? 물론 이게 BOE로부터 수주한 대규모 물량이 2025년에 집중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으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실적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 네, 분석 가이드에서는 2025년 말에 아바코의 수주 잔고가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5천억 원이요? 네, 이 정도 규모의 잔고는 향후 1년, 길게는 2년치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거든요. 실적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거죠. 아, 든든하네요. 실적 전망은 이렇게 밝은데 주가는 어떤가요? 분석 가이드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요. 네, 여러 지표들이 그 가능성을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 PER 있잖아요. 네. 그게 약 7배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유사 장비 기업들 평균이나 경쟁사인 PNT랑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7배면 정말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역시 약 1.17배 정도라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PBR도 낮고. 네, 분석 가이드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시장이 아직 아바코의 사업 다각화 성과, 특히 2차 전지 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주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회사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 노력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고요. 자사주 소각도 있군요. 네, 반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2025년 5월에 약 23만 5천 조 정도 이익 소각했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모든 투자에는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분석 가이드에서 지적하는 아바코의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잠깐 나왔던 고객 집중 위험입니다. 역시 그 문제군요. 네, 현재로서는 BOE 같은 중국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데 만약에 이들 고객사의 투자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면 아바코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둘째는 산업 주기성 위험입니다. 지금은 디스플레이 투자가 활발한 시기지만 이 사이클이 만약 꺾였을 때 2차 전지나 다른 신사업이 그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합니다. 사이클. 셋째는 신사업 실행 위험입니다. 2차 전지 시장 경쟁은 정말 치열하고요. 반도체나 MLCC 장비는 아직 본격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전 단계잖아요. 맞아요. 아직은 기대감이죠. 네, 이들 신사업이 계획대로 시장에 잘 안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 반대로 아바코에게 놓인 기회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OE 외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라든지 배터리 장비 포트폴리오 확장 같은 것들이 언급됐네요. 네,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BOE의 그 8.6세대 OLED 투자가 단발성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수주? 그리고 BOE의 성공적인 라인 구축 사례가 나오면 다른 중국 경쟁사, 예를 들어 CSOT나 비전옥스 같은 회사들의 후속 투자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아바코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현재 주력인 롤프레스, 슬리터 외에 기술적 난이도랑 수익성이 더 높은 코팅 장비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고요. 코팅 장비까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회 요인은요. 바로 시장의 재평가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시장의 재평가요? 네, 만약에 아바코가 2025년에 그 기록적인 실적을 현실화하고 또 2차 전지 사업의 비중과 기여도를 꾸준히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아바코를 더 이상 단순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가 아니라 핵심 기술 기반의 다각화된 성장 기업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식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 낮은 가치평가 수준에서 벗어나서 기업 가치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바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확실한 기반 위에 2차 전지라는 성장 엔진을 더하고 또 반도체 MLCC 같은 미래를 위한 씨앗까지 뿌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막연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기술 인접성이라는 명확한 전략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네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아바코는 지금 중요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2025년에 그 예고된 실적 점프가 정말 현실화될지, 네. 그리고 이걸 발판 삼아서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넘어설 수 있을지 네. 이게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그 풍부한 수주 잔고. 네, 5천억 원. 이게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청취자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외에 청취자께서 아바코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뭘 던져볼 수 있을까요? 아바코의 성장이 현재 중국, 특히 BOE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 점은 확실하죠. 여기서 청취자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아바코가 이 중국 의존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준 그 정밀 기술력 있잖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아직 경쟁이 덜 치열한 2차 전지나 반도체의 특정 틈새 공정을 성공적으로 장악한다면 틈새 공략? 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시장은 아바코를 어떻게 재평가하게 될까요? 단순한 장비 업체를 넘어서 특정 기술 솔루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바코가 앞으로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아바코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정보 탐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